통일교육에 대한 문화적 이해, 첫 시간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강의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펠만이라고 하는 기념품점인데요. 독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암펠만은 교통 아저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동독 지역에 있었던 교통신호등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에 녹색불에 저 아저씨 그림을 그려놓고 빨간불에는 서 있는 모습을 그려줬는데요.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저 암펠만 아저씨가 없어졌다가 다음날 아침 동독 주민들이 녹색불이 켜져 있는데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저 아저씨가 없어서 건너지 못했었던 그 일이 화제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 구 동독에 있었던 저 암펠만을 통일의 상징으로서 기념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품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서 동서독은 오랫동안 문화 통합도 했고 준비도 했었는데요. 저런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를 얘기하지 못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소통 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문화 감수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또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깨끗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남자와 여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요즘은 거의 100% 여자가 이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니고요.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이죠.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일종의 프레임, 사회 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많은 부분들은 실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소통 없이 지내왔었던 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의 문화를 보면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민족 문화를 결정하는 문화 정체성으로서 언어, 역사,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통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경험과 가치 체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남북이 지향했던 정치 체제가 차이가 나면서 남북이 공유했던 민족 동질성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요. 공통성이 많이 휘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이 각각 선택했었던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 주민의 일상과 문화적 차이에서 장벽이 조금씩 생겨났고요. 분단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70년을 넘어서면서 상호 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화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주민 간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서로 간에 소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하고 그 충돌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통합된 사회로 갈 때 민주적이고 소통 문화를 창조하고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다지는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통합과 소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접근하다 보면 잘 소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는 대개 보면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통합된 국가로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더불어서 우리가 통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는 다양한 여러 문화가 소통되는 정의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찰과 훈련을 통해서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래서 문화 감수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러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이 통일되고 난 20년 후에 열렸었던 독일 청소년 포스터 대회에서 입상한 포스터인데요. 생긴 모습은 똑같지만 이마에다가 오시베시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있는 사진을 포스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되고 나서 5년 내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경제적 통합은 5년 이내에 달성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면 충분할 걸로 예상되었던 사회문화적 통합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 포스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생들, 청년들이 느꼈던 독일 사회는 국토는 통합되었고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잘 살려서 통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통일은 과정보다도 결과입니다. 통일 한국이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통일 문제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준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기획과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갈등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이해함으로써 상황을 조금 더 좀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이해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북 문화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상이한 정치 체제 속에서 소통이 없이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그 사회가 소통 없이 70년 동안 살아오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 사회는 보면 같은 곳,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화적 경험의 시대적 차이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문화적 체계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통일, 하나의 체제로 갈 수가 있지만 문화는 통일, 서로 다른 문화가 소통될 수 있는 규범과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족문화의 공통성이 있지만 그 민족문화라고 하는 것은 분단 시간 속에서 상당히 많이 휘발되었고요. 이른바 우리 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문화는 동일해도 생활문화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2018년도 대통령께서 능라도에 있었던 5.1 경기장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만 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결국 문화의 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온 시간의 영향력과 다르게 살아왔던 시간의 영향력이 상호 교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상대 체제의 시스템과 이념, 의식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문화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수용의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문화 가치 평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교육이 부족했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통일 교육이
적대적 관계나 우월성을 드러내는 관계로 중점을 두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주민 사이에는 상대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불신의 벽이 축적돼 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정의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부정하고 방어하고 경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부정의 단계를 넘어서 긍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타 문화를 수용하고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단계에서는 상대 문화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단계에 오면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대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치에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시의 단계인데요. 상대 문화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자신의 문화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의 단계는 수용과 적용 통합의 단계인데요. 수용의 단계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 문화의 가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적용의 단계에서는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적 통합의 가치 확산을 통해서 사회개혁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역시 하나의 주체로서 새로운 미래 사회에 위한 적응이 필요하고요. 남한 주민 역시 새로운 주체로서 새롭게 형성될 문화의 주인으로서 적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내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온전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와 더불어서 통합된 사회의 주체로서 살고 있을 남북 주민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